엄마, 미안해요. 우리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2005년 2월 서울 관악구의 한 낡은 연립주택. 쪽지 한 장과 함께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53세 박순자 할머니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기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축 늘어진 팔다리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병원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천성 뇌성마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아이는 평생 누워만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손자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준호야, 할미가 널 지킬게. 끝까지. 그로부터 20년. 이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은 한 여자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의 기록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삶은 하루아침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수입은 청소 일로 번 월 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국민연금도 저축도 없었죠. 준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우유를 먹여도 삼키지 못해 코로 역류했고 기저귀는 30분마다 갈아야 했습니다. 밤에는 숨이 멎을까봐 2시간마다 깨서 확인했죠. 2007년 준호 2살. 어느 겨울밤 준호가 고열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는 맨발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았지만 5대가 지나쳤습니다. 장애 아동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제발요, 애가 죽어가요. 제발 좀 태워주세요. 결국 한 택시가 멈춰섰고 준호는 응급실에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아이에게, 나에게 이런 벌을 주는 겁니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침이 오면 다시 기저귀를 갈고 약을 먹이고 재활치료실로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의 일상이었습니다. 2008년 봄 동네 슈퍼주인 김씨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이거라도 받아요. 우리도 많이는 못하지만.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네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었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장애 아동 재활 지원 프로그램에 준호를 등록할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무료로 물리치료와 언어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0년 준호 5세.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치료실에서 준호가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하미. 재활 선생님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들으셨어요? 지금 준호가 할머니하고 했어요. 그래, 준호야. 할미다. 할미가 여기 있어. 5년 만에 들은 단어. 그 한마디를 위해 할머니는 1825일을 견뎠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하루하루가 쌓여 만들어지는 것임을. 준호는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2년 7세가 된 준호는 특수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도 걱정했죠. 하지만 준호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색깔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준호는 붓을 쥘 수 없었습니다. 대신 발가락 사이에 크레파스를 끼워 그림을 그렸죠. 어설프지만 그의 그림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2015년 10세가 된 준호에게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재활치료실에서였습니다. 평행봉을 잡고 있던 준호가 갑자기 한 발을 떼었습니다. 준호야, 안 돼. 넘어져. 하지만 준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3초, 5초, 10초. 그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땀을 뻘뻘 흘리며 하지만 확실히 서 있었습니다. 준호야, 넌 지금 서 있구나. 의사가 평생 누워만 있을 것이라던 아이가 10년 만에 스스로 일어선 순간이었습니다. 2017년 12세 준호는 서울시 장애학생 미술대회에 출품했습니다. 작품명은 할미의 손. 그림에는 주름진 손이 작은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그 따뜻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그림이었죠. 은상, 관악구 특수학교 3학년 박준호 학생. 할머니는 객석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20년을 버티며 살았던 그 손이 아이에게는 세상 전부였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점점 더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학교 복도에, 집벽에, 공책에 그의 세계는 색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19년 준호 14세 특수학교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준호 그림을 SNS에 올려보면 어떨까요? 요즘 장애 예술가들이 온라인에서 많이 활동하거든요. 할머니는 스마트폰도 제대로 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네 청년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죠. 인스타그램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JUNHOCOLORS 준호의 색깔들. 처음에는 좋아요가 10개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한 게시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발가락으로 그린 무지개 그림이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이 아이에게 용기를 받았어요. 그림을 구매할 수 있나요? 팔로워는 1만 명을 넘어섰고 작은 전시회 제안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준호는 15세가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전국 장애인 기능 올림픽 미술 부문에 출전했습니다. 대회 전날 밤 할머니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떨리니? 아니요. 할미가 있잖아요. 대회 당일 준호는 3시간 동안 집중했습니다. 주제는 희망. 그는 어두운 밤하늘에 별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별빛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을, 작은 손을 잡은 큰 손. 금메달 서울관악구 박준호. 관중석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무대로 뛰어가 준호를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준호. 정말 잘했어. 할미 덕분이에요. 할미가 포기 안 해서요. 그날 이후 준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한 갤러리에서 개인전 제안이 왔습니다. 그림 가격도 책정되었죠. 한 점당 50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6세 준호는 첫 개인전 할미의 색깔들을 열었습니다. 20점의 그림이 전시 첫 주에 모두 판매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1,000만 원이. 이게 정말 20년간 80만 원으로 버티던 삶에서 준호의 그림으로 번 첫 수입이었습니다. 2023년 18세가 된 준호는 휠체어를 전동화했습니다. 스스로 조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는 매일 아침 혼자 세면대로 가서 양치를 했습니다. 느리지만 스스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죠. 다 컸네. 우리 준호 이제 다 컸어. 준호는 온라인 미술 클래스도 열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쳤죠. 여러분 손이 불편하면 발로 그려도 돼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색깔인지 보여주세요. 수강생은 50명을 넘어섰고 월 수입은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청소 일을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준호는 19세가 되었고 장애인 예술가 협회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강연장 200명의 청중. 저는 버려진 아이였어요. 엄마 아빠는 저를 키울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지켰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 서 있어요. 청중 사이에서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드릴 수 있는 건 그림밖에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걸로 충분하대요. 할미 사랑해요. 객석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20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랑스러움이었고 감사였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025년 오늘 준호는 2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스스로 일어나고 전동 휠체어로 집 밖을 나가고 그림을 그려 돈을 벌고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합니다. 할머니는 73세가 되었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20년 전보다 훨씬 밝습니다. 할미 오늘 또 그림 주문 들어왔어요. 5점이래요. 그래? 우리 준호 이제 진짜 유명해지는구나. 할미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 덕분이지. 내가
할미를 살렸어. 준호는 매달 그림을 팔아번 돈의 절반을 할머니께 드립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준호가 고집을 부렸죠. 할미가 20년 키워줬으니까 이제 제가 20년 모실 거예요. 지난주 준호는 서울시로부터 장애 청년 자립 모범 사례 표창을 받았습니다. 시청 무대에 오른 준호 옆에는 할머니가 함께 섰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준호 씨, 가장 감사한 사람이 누구신가요? 우리 할머니요. 세상이 다 포기해도 할미는 저를 안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20년 전과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2005년 2월 생후 3개월에 버려진 아이. 의사가 평생 누워만 있을 것이라던 아이.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아이. 그 아이는 지금 스스로 서고 그림을 그리고 강연을 하고 세상과 소통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포기하지 않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53세의 손자를 떠맡아 73세가 된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할머니. 박순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20년 전엔 이 아이가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는 알아요. 이 애가 없었으면 난 그냥 의미 없이 늙었을 거예요. 준호가 내 인생을 구했어요.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쌓이고 쌓여 기적이 됩니다. 버려진 인생은 없습니다. 늦은 나이도 없습니다. 불가능도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건 하루 더 버티는 용기, 한 번 더 손을 잡아주는 사랑. 그것만 있다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도 관악구의 작은 집에서 할머니와 준호는 함께 웃고 있습니다. 캔버스 앞에 앉은 준호의 발가락 사이에는 붓이 끼워져 있고 그 옆에서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고 그들의 기적입니다. 할미 오늘 뭐 그려요? 내가 그리고 싶은 거 그려라. 우리 준호. 그럼 할미 그릴래요. 웃는 할미. 그래. 그려라. 할미 많이 웃고 있으니까. 버려진 아이도 버려진 인생도 없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박순자 할머니와 준호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